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초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마솥 더위와 함께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높게 나타나겠고 높아진 기온 탓에 식중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초복답게 푹푹 찌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울진이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로 오르는 등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초복을 맞아 원기 회복에 좋은 삼계탕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감염성 설사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앞으로 한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입주를 앞둔 포항 지역의 유명 아파트의 하자 부실 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촛불 집회까지 열어 포항시의 준공 승인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촛불을 든 입주 예정자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이들에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완벽한 하자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준공 승인 불허를 포항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집 줄게! 헌집 줄게! 새집 봐! 새집 봐! 그동안 집값 하락을 걱정해 쉬쉬하던 입주 예정자도 건설사의 성의 없는 행태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약 해제 할인 분양! 계약 해제 할인 분양! 상황이 커지자 포항시는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하자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포항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수 보안 공사에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공무원과 감리단, 건설사 모두 한통속이라며 건설 비리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수억 원의 비싼 물건을 정작 보지도 못하고 사는 선 분양제의 폐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후 분양제 전면 실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의회가 백윤규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개원 일주일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했습니다. 또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진 피해 극복 대책으로 국회와 정부 방문과 지진 피해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준영 의원은 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영덕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호버트 국내판이 제작을 마친 데 이어 프랑스와 합작으로 해외판도 제작 방영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호버트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는데 투자 결정과 관련된 뒷얘기가 흥미롭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 구조선 호버트 4남매가 영덕 앞바다에 출동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다 위험에 처한 해양 생물을 발견하면 로봇으로 변신해 활약합니다. 강구항과 창포말 등대 등 영덕 해안을 배경으로 국내판 5편이 제작을 마치고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한 해외판 52편도 제작에 들어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배급될 예정입니다. 배라는 캐릭터와 로봇이 같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것처럼 가장 좋은 장난감이 없을 겁니다. 프랑스 방송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와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호버트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덕군, 제작사가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뽑혀 국비 4억 5천만 원이 투자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관광산업 효과를 판단한 영덕군은 이미 캐릭터 상품을 시판한 데 이어 강구 해파랑공원에 대규모 테마파크 건립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호버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호버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국민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덕군이 호버트에 투자한 금액은 불과 5천만 원으로 연거권과 캐릭터 무상 사용권은 물론 앞으로 국내 배급 수익금의 10%도 갖게 됩니다. 호버트 사업 제안을 처음 받은 곳은 포항시지만 투자를 결정한 곳은 영덕군이었다는 뒷얘기는 캐릭터 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에 임백은 동국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경주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실질적인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13개 지역 가운데 김천을 제외한 12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8,350원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여파도 큽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업원 10여 명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입니다. 인건비도 문제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매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른 물가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하나 먹을 거를 하나 덜 먹게 되고 두 개를 먹을 걸 하나 덜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이 준다고.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도 힘듭니다. 대구 달성 산업단지에서 포장용 비닐을 만드는 이 업체는 노동자 11명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지역 중소기업 81%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상담에는 업체 10개 같으면 7개는 나 때려쳐본다. 장사 안 한다. 정부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대구는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9%입니다. 대구 노동자 10 가운데 7은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대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 시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피부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10.9%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 복리후상비, 식대, 기숙사비를 다 포함한다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평균 임금은 최하위권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고 그늘도 깊고 넓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북동의 한 4개 시군 25개 해수욕장 104장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뮴과 육가크롬, 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납은 평균 14.9mg/kg으로 기준치의 7.5%, 비소는 평균 3.77mg/kg으로 기준치의 15.1%가 검출됐습니다. 동해안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말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 같은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로 관심과 주의 경고 단계로 나뉩니다. 울진에서는 지난 12일과 15일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 2년간 여름철에 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전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검장이 대학을 방문한 직후 검찰은 홍철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정우 총장 신부와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총장 신부가 홍철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홍 전 총장은 총장 때 연구년 교수 선정과 시설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윤혜 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총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봤더니 홍 전 총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말을 현 총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검장이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는 언지를 줬다는 말이 검찰과 대학 주변에서 떠돌았지만 지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지검장을 만난 직후 총장 신부가 홍 전 총장 사건이 잘 해결될 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 지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을 방문한 직후 홍철 전 총장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검찰의 수장이 처음 인사차라고는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 대학교를 스스로 방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건지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조사 공정성 논란마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는 3년간 시가 410억 원의 땅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출범한 경주시는 19필지 시가 140억 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중이어서 되찾는 땅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필지 대부분은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경주 옆 로비에서 경주박물관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를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주박물관의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과 관람객들의 관람 모습, 그리고 유물 사진 등 25점이 소개됐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하나의 기계의 홀로그램과 반사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명품이나 고액 지폐의 위조 방지나 다양한 보안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학기호 파이가 작게 그려진 판에 레이저를 비추자 보이지 않았던 숫자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레이저를 끄면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가 홀로그램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빛에 반응하는 반사 디스플레이와 레이저로만 작동하는 홀로그램을 동시에 구현한 것입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이 종전 기술의 단점을 보완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메타 표면 물질과 관련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빛을 제어할 수 있고 이제 그를 통해서 홀로그램도 구현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백색 강화에서 어떤 반사 이미지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명품이나 고액 지폐의 위조 방지 기술을 비롯해 높은 보안 기술이 필요한 전자기기나 금융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호를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더 정교하게 보안성이 높게 만들 수가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한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실제 연구실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국제학술지 ACS 나노 온라인판에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기의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쓴 선거 공보물 4만 9천 부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최기문 영천시장을 그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시장이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휴가철과 봉화 은어축제를 맞아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목원은 이 기간 동안 꽃팔찌 만들기 체험과 주말 숲속의 음악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많이들 받고 계실 텐데요. 실제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긴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협 창고. 뒤쪽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고개를 돌리나 싶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다가가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은행 여직원이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흉부를 압박하길 3분여. 이 50대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 직장이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직원 의무 교육 사항이었었거든요. 같은 날 영주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알레르기성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바깥 어른이 마당에서 쓰러지셨다고 우선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심폐소생술 교육 때 배웠던 것처럼 심장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왜 보건소 소장이 도와줘가지고 고맙고 뭐 얼마나 고만도 말도 못 하시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는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의식을 잃은 지 4분이 지나면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이 마비된 환자를 발견한 초기 발견자, 주변 시민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의 응급처치가 그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들어 대구 경북에만 온열 질환자 28명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시원한 물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 8월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 사고 6건 가운데 5건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음주 상태로 수온이 낮은 계곡에 들어가면 갑작스런 혈관 수축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양분면 어일 대봉간 우회도로가 개통돼 동경주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북 어일 대봉간 우회도로는 지난 2009년부터 공사비 1,000억 원이 투입돼 7.65km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초복답게 푹푹 찌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울진이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로 오르는 등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뜨거워진 날씨 탓에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초복을 맞아 원기 회복에 좋은 삼계탕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감염성 설사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7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앞으로 한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